굿모닝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종경입니다. 네, 아침부터 목이 좀 많이 잠겨 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은 인간관계론 제3부 10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이라는 건데요. 제시 제임스라고 아주 악명 높은 악당이 있었죠. 옛날에 미국에서 그 철도 개발이 일어났던 당시에 그때 많은 열차와 은행을 털고 이웃 농민들이 모기지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빚을 갚으라고 나눠준 사람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범죄단도 속으로는 자기가 되게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미국의 유명한 악당들 더치 슐츠라든지 쌍권총 크롤리 그리고 알카포네처럼 다 똑같이 자기 마음속으로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즉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좋은 것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. 미국의 기업인인 제이 피어먼 모어건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뭘 원한다. 첫 번째는 그럴듯한 이유, reason that sounds good. 그리고 두 번째는 real one, 진짜 이유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뭔가 숭고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는 그런 숭고한 동기에 호소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 모두가 이상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숭고한 동기에 호소를 할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? 페럴 뮤추회사의 해밀턴 제이 페럴 씨는 자기 집에 입주한 사람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빼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은 지금 나가면 뭐 계약 파기라서 계약 위약금도 내야 되고 지금 밀린 그런 체납금도 다 한꺼번에 다 내놓고 가야 된다라고 엄포를 놓거나 뭐 위협을 하든지 하겠죠.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. 그 대신에 이 사람의 그런 숭고한 동기에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. 제가 오랫동안 임대 사업을 해서 사람 볼 줄을 아는데 당신은 이사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다음 주 초까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당신께서 이사를 안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. 당신이 인간이 될 것인지 원숭이가 될 것인지는 본인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당신께서 이사를 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라고 말을 했어요. 고 노리스클리프 경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신문사에서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사진을 게재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사진을 또 이제 게재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신문사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. 이 사진을 게재하지 말아주세요.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. 라고 말을 했어요.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한 겁니다. 미국의 또 다른 기업가 존 디 락커펠러 주니어가 자녀의 사진을 신문사에서 자꾸 찍어내는 것을 보고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.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피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. 저희들이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요. 아이들이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대중에 알려주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. 라고 호소를 하면서 애들에 대한 사진은 좀 자제해달라고 정중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. 이렇게 사람들은 보다 더 숭고한 이유에 대해서 더 설득을 당한다고 합니다. 사람들은 정직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. 어떤 분이 이제 작은 아씨를 집필한 그 저자한테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 저자가 운영하고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작가한테 편지도 오고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. 물론 이런 방법이 모든 그런 사람이나 상황에 100%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.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한번 실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숭고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이유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.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사이러스 H.K. 커티스는 나중에 그 Saturday Evening Post and the Ladies Home Journal이라는 잡지, 그 유명한 잡지사의 그 오너로 어마어마한 그 명성과 또 부를 나중에 이루게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메인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자랐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이루려고 이 잡지를 만들면서 이제 그 글을 기고할 사람들을 찾았는데 돈이 없으니
최고 인류의 그 작가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. 그 작은 아씨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으로 많이 보상하는 거 대신에 어, 그 작은 아씨의 저자, 작은 아씨를 쓴 루이자 메이 알코트 씨한테 한 것처럼 어, 돈을 많이 못 주니까 그녀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 시점에도 그녀한테 숭고한 그런 동기를 호소하면서 좀 도와달라라고 했답니다. 보상은 직접 준 게 아니라 그녀가 좋아하는 자선단체에 100불의 그 체크를 보내면서 그녀 보고 글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글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숭고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아, 그거는 뭐 로스클리프나 로커펠러나 그런 분들한테 통한 거지. 과연 내가 맨날 뭘 수금을 해야 되는데 돈 안 주려고 하는 이런 터프한 사람들한테도 먹힐 수 있을 방법일까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어떤 자동차 회사의 6명의 고객이 자동차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. 그런데 이 고객들이 그 서비스 항목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금에 대해서는 못 내겠다라고 반대를 한 거예요. 그 각 고객은 자기네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고 이 서비스가 잘 수행이 됐다라고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건데, 그래서 회사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님이 여기다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증거로 되면서 회사가 옳다라고 한 거예요. 그게 첫 번째로 회사에서 잘못한 실수인 겁니다. 이 신용관리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한 그 첫 번째 조치는 고객을 한 명 한 명 다 전화를 해서 고객이 오랫동안 체납한 요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사가 무조건 옳다.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잘못한 것이다. 세 번째,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객보다 회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. 그랬더니 결과가 뭘 것 같아요.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는 고객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제너럴 매니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해당 고객들의 서류를 잘 봤어요.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잘 체납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논쟁이 있는 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수금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거를 제너럴 매니저가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임스 토마스 씨라고 그 데일 카네기 수업을 듣는 사람한테 지금 미수납된 요금들을 다 걷어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 미스터 토마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. 일단 여러분 죄송해요. 새벽에 신랑이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가 신랑 좀 도와주느라 아침에 영상을 다 못 올렸어요. 그래서 지금 오후에 점심 시간에 제가 부랴부랴 나머지 분량을 제가 리코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따가 또 애들 픽업하러 가야 돼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은 네, 그래서 그 컬렉션 담당 부서가 잘못 접근을 했다. 제임스 L. 토마스가 데일 카네기의 수업을 듣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부서장님이 그분한테 우리가 지금 수금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다 받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런 접근법을 취했다고 합니다. 제가 고객을 방문을 했을 때 그 목적은 똑같이 지금까지 미납된 요금을 수금하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가 당연히 이 고객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요금이었죠.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객한테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고객한테 회사에서 뭘 했는지 또는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. 그게 첫 번째로 한 거고요. 두 번째는 회사도 자기네들이 완벽하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대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객님의 차에만 관심이 있지
다른 사람의 차에는 관심이 없다. 그리고 고객님의 차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고객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. 라고 말을 했대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객님이 말을 두었대요. 그리고 고객에게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동조를 했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이 고객이 기분이 좀 괜찮아졌을 때 고객한테 그 공정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일단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고객님 지금 이 회사 측에서 이 사안을 좀 잘못 다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. 좀 지금 많이 불편하셨고 또 불쾌하실 텐데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이 사안을 다루지 못해서요. 이런 일은 발생을 했었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사죄 말씀드립니다. 고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객님은 정말로 공정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고객님께서 굉장히 공정하시고 또 인내심 있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고객님에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고객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. 여기 고객님의 요금이 있어요. 이제 고객님이 요금을 잘 아시니까 저희 회사의 사장님이라 생각하시고 이 요금을 적합한 수준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고객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고객이 요금을 조정을 했을까요? 네,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요금의 그 수준이 150불에서 400불에 달했다고 하는데 다 냈다라고 생각하나요? 네,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냈다고 해요. 다른 분들은 그 한 분은 자기가 이 항목만은 절대 돈을 줄 수 없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 부분은 이제 보았지를 못했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요금을 수납을 했다고 해요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6고객분들 다 그 다음 향후 2년 안에 신차를 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고객도 잃지 않은 거라는 거죠. 이 토마스 씨가 한 말은 고객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할 그런 시작점은 고객이 진심이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자기가 요금을 당연히 지불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 요금이 정확하다면 말이죠. 즉 사람들은 정직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당신은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결과가 그 상황이 대부분의 여러분에게 우호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호소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숭고한 이유에 대해 호소를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진짜 우리 삶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열망이 있잖아요. 우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고 또 빈곤한 나라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읽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. 이 부분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또 내일 뵐게요. 안녕.